네, 그러면은, 어, 오늘도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하게, 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원래는 10강을 나가려고 했는데, 토폴로지가 아직 많이들 불편하신 것 같아서, 토폴로지를 다시 리뷰하는 걸로, 어, 네, 리뷰하는 걸로 하고, 제가 뭐 따로 막 엄청 준비한 거는 많이 없어서, 그냥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서 좀 대화 위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저거 잘못하면 떨어져. 네, 대화 위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제가 정의를 복사 붙여넣기를 안 하고, 정의나 증명 같은 거는, 증명 이제 저희가 다 나갔었기 때문에 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적을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적어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정의를 한번 서술해보고 싶다 하시는 어, 자원봉사자 분이 계시면은 그분께 서술하는 거는 토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스타디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제가 기억이 괜찮으면 안 나서 그런데 저희 네네. 혹시 표준 위상 파트 나갔었나요? 표준 위상 파트요. 그 어, 실수에 다, 정의된 위상, 일반적으로 어, 정의된 위상이 있다던데. 단어가 친숙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안 나간 것 같아 아, 보입니다. 렉처에 없는 건가 보네요. 아직은. 뭔가 매트릭 토폴로지인데 그냥 그 디스턴스 펑션을 앱솔루트 펑션으로 준 아, 그거를 네, 네, 스탠더드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네, 제가 GPT 막 치다가 그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나갔습니다. 아, 저희, 나갔어요? 네, 그거는,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일반적으로 토폴로지의 정의를 봤었고, 그 다음에 그 네, 그 토폴로지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먼저 봤었고, 그 다음에 토폴로지 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턴스 펑션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펑션을 가지고, 오픈셋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후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픈셋, 그리고 네이버후드를 봤었고, 그거를 가지고 매트릭 토폴로지를 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실수 스페이스 내에서 어떻게 수열의 극한이 다시 재정이 될 수 있는지를 봤었고, 그걸로부터 일반적인 매트릭 토폴로지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폴로지에서는 수열의 극한의 유일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예시들을 한번 살펴봤었고, 그러면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하우스토프 엑시엄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마무리가 진 게 하우스토프 엑시엄이 을 사용을 했을 때 왜 수열의 극한이 유일한지에 대한 증명까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번 주는 공부는 사실 많이 안 했었고요. 그냥 올려주신 디스턴스 매트릭이랑 토폴로지 정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어, 이따가 그런 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디스턴스의 삼각 부등식이 저는 처음에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앱스트랙 되는 과정에서 조건이 좀 완화되기도 하고, 뭐 보통 릴렉스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또 저는 미적분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 그냥 여러 가지 실수에서 동작하는데 좀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저런 거를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네, 일단은 그 정도가 이번 주 보낸 다입니다. 다음 분 간단하게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가에 있다가
제대로 잘 공부가 안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수원에 자취방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수학을 좀 하고 있는데 AI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 공부는 어떤 AI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 요즘 이제 트랜스포머 제가 아직 다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강의를 여러 군데 뒤지고 있는데 아마 혁페나임님 커리큘럼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랜스포머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돼 있어요. 그 투더 트랜스포머랑 애프터 트랜스포머 잠깐 이게 강의명인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약간 뒤쪽으로 아닙니다. 네, 나중에, 그거 거기가 잘 나중에 나올 얘기하면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강의를 뒤지고 다니는 중입니다. 요즘에도 CNN부터 배우는 게 추세인가요? 요즘에 어떤 그,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지 몰라가지고. 네, 대부분 CNN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긴 역사에 대해서도 좀 배우시고 네, 그래야 되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저번 주에 진짜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따뜻하게 2주를 보내다가 한국으로 오니까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진짜, 네, 감기 때문에 계속 고생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번 주에 감기 때문에 몸도 안 좋은데 저희가 봤던 그 토폴로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좀 사실은 화가 나가지고 디스코드에 그런 글을 좀 남기긴 했었고요. 근데 오늘 그런 불편함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이제 불편함이 그, 어, 음, 토폴로지를 정의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왜 저렇게 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이제 그냥, 기분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하는 게 결국에는 디스턴스 펑션을 그 앱스트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트릭 토폴로지를 만들었다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 디스턴스 펑션을 먼저 그렇게 앱스트랙션을 하려고 했는지, 그 모티베이션도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수열의 수렴성 같은 경우에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뭔가 그 미적분을 어, 여기저기서 활용하기 위해서 토폴로지를 활용한 그 앱스트랙션을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앱스트랙션을 할 때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미적분학의 그런 띠어렘들이 조금씩 깨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추상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 증명을 하고 넘어가는지, 네, 이런 부분도 되게 좀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뭐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행 다니고 있어가지고 한 3주 정도 됐고요. 저번 주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네, 참여를 못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네, 여행을 하고 있고 막상 이제 그 참여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그 미국에서 그 기대수 참여하시는 유성준 선생님이나 최장관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캘리라 그럴 거예요. 동부 쪽은 대려 아침 그냥 시간이라 조금 더,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예. 그래도 새벽 그래도 6시나 7시 정도는 되시지 않나요? 7시 정도는 되긴 하죠. 예. 진짜 대단하신 것 좀 일찍 같습니다. 일어나야 되니까. 예. 일요일이 제일 일찍 일어나는 요일이 돼버렸습니다. 저도요. 예.
어, 네. 6시, 7시에 일어나서 하시는지 몰랐는데, 지금 제 생각인데 오은호 선생님도 지금 자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거기는 저는 5시에 일어나셔야 될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간 어두우셔가지고 밤인 줄 알았는데, 그게 5시여서 어두웠던 거군요. 음, 와. 이건 날씨는 어떠세요? 거기? 한국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올겨울이 조금 따뜻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원래 뭐, 네, 뭐, 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뭐,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추운 편이긴 할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원래 춥죠. 여기, 네. 네. 뭐,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들어보면은, 진짜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눈도 진짜 안 오는 거라고, 지금 진짜 살기 좋아진 거라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있는 지역은 서울이랑 날씨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늘, 음, 전 한강 달리기를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저는 좀 가장 추웠습니다. 요새 근래 들어서. 네. 근데, 음, 다른 추운 지역도 많군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취업 교육 받고 있는 부트캠프 듣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요새 AI가 아마 하루 이틀이면 해줄 그런 프로젝트로 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주제는 안 떠오르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보냈고요. 그다음에 토폴로지는 약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 그거 했을 때처럼 아예 제 머릿속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퀴밸런스 그 릴레이션 두 번째 했을 때부터는 제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예시도 손으로 써지면서. 그래서 언젠간 또 뭐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늘 시간 네, 들어왔습니다. 그, 그러면 저희, 어, 잠시만요. 네, 이거를 주고요. 네. 일단 시작을, 어, 제가 먼저 토폴로지를 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X가 하나 주어지고, 보통 tilda로 이렇게 쓰는데, 는, 우선 첫 번째로 이 문장에서 볼 거는 일단 셋 자체는 저희한테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로 그 토폴로지 T, 이제 tilda T는 X 파워셋의 सब셋입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이 토폴로지의 원소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어,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그 논리 전개하는 데 있어서 구멍을 좀 메꾸기 위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이가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토폴로지를 좀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if 스테이트먼트로 시작해서 if 이거는 i로 하겠습니다. 요 임의의 인덱스 셋 대문자 i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를 갖고 있는 요 셋이 토폴로지의 부분 집합이면은 요 얘기는 각 이 아이들이 토폴로지의 원소이면 그거에 이제 유니언도 토폴로지의 원소이어야 된다. 아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이제 if 비슷하게 갈 건데 1번부터 한정된 숫자인 라지 n까지 토폴로지의 원소이면 그거에 여기 반대로 썼네요, 제가. 요게 유니언이고 요게 인터섹션인데 네. 인터섹션의 i가 토폴로지의 원소이어야 된다. 딱 요렇게가 이제 토폴로지의 정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명할 때는 2번은 이제 이 i를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엘레멘트 오브 토폴로지를 오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되게 살펴볼 거리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 어, 2번과 3번 스테이트먼트는 약간 그 심상적으로 어, 노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아이들, 이 찰흙이라고 보면은 그 찰흙 덩어리들을 아무리 뭉쳐도 찰흙이어야 되고 그 찰흙 덩어리들을 어, 그 교집합을 만들어도 그 교집합은 찰흙이어야 된다가 이제 2번과 3번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오픈셋이라는 게 저희 흔히 말하는 다음과 같은 열린 구간,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평소에 써왔었는데 이런 열린 구간의 개념을 끝까지 추상화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여기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단 말은 요거는 그 오픈셋의 정의여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던 오픈셋은 요 정의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은 하나의 example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저는 요거를 봤을 때 제일 조금 납득이 안 됐었던 부분은 토폴로지 이제 위상수학인데 위상수학은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기하학적인 거를 좀 추상화한 그런 형태인데 일단 첫 번째로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면은 그 토폴로지라는 그 안에 셋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X의 원소들을 묶어놓은 애들들이 이제 토폴로지라는 셋 안에 들어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기하학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게 첫 번째로 좀 이해가 안 됐었고 2번과 3번은 뭐 사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쫑딱쫑딱 걸려서 어떤 형태를 바꾸든 그런 것들이 자르거나 아니면은 뭐 이어붙이지만 않으면은 하나의 형태로 유지된다라는 개념에서는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서 본 거는 어, 토폴로지라는 저 T가 어쨌든 셋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부분집합이죠. 그 부분집합으로 정의된 게 왜 기하학을 나타내는지가 저는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었던 기하학이라는 거는 예시를 좀 보면은 아이고 네. 예시를 좀 보면은 저희 x가 R2라는 스페이스를 주고 저희 원을 하나 정의를 하면은 반지름이 R인 그런 셋은 다음과 같이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 요런 거를 저는 이제 기하학적인 스페이스를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좀 살펴보고 좀 고민을 해봤었을 때 요 집합 자체는 약간 좀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구조를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결국 점들의 집합인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장돼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합인데 이게 이제 원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는 저희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알 수 있고 혹은 조건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요 점들 사이의 관계는 알려주지 못하더라고요. 요 집합 자체에서. 그래서 그 점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는 게 토폴로지 스페이스다라는 점에서 이제 토폴로지가 기하학을 나타내는구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확 됐었던 부분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어, 모르시는 좀 친숙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 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공간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포인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점의 좌표계가 있고 그리고 점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 컬러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점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일단 간단해서 많이 쓰입니다. 간단하다는 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공간을 리프레젠테이션 해줄 때 뭐 딱히 그냥 어, 점들만 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해주면 되니까 뭐 특별한 조건도 없고 되게 사용하기 쉬운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라서 많이 쓰이고 얻기도 쉽습니다. 뎁스 카메라라는 거가 있는데 카메라는 보통 XY 정보만 주고 XY랑 컬러 정보만 주는데 뎁스 카메라는 XY에 G, G 정보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찍으면은 이렇게 점들로 나타내지는데 포인트 클라우드의 제일 큰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대충 얘가 뭘 표현하고 싶구나라는 거를 저희는 상상해서 알 수 있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점들끼리 뭉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의자인지 아니면은 뭐 연필인지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요 점들 사이의 관계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어디서 온지는 알지만 그 어디서 왔다는 거에 대한 관계를 요 점들과 점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명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명시적인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다른 예시로는 복셀 표현이 있는데 복셀은 이렇게 생긴 사각형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인크래프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다 그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사각형 그 박스가 어떻게 인접되어 있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어떤 기하적인 거를 만들어 준다던가 그런 게 있고 혹은 메시 정보도 따로 메시라고 이제 또 따로 돼 있는데 메시는 삼각형 패치들을 이렇게 이어붙인 거를 메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근한 점들 사이의 관계를 혹은 인근한 리프레젠테이션 사이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데 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이해한 바로는 주어진 셋은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이 이렇게 확 펼쳐져 있는 그런 점들이고 거기서부터 기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토폴로지인데 그 정의가 결국 이런 복셀이나 아니면은 메쉬처럼 이런 점들 사이에 구조를 주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토폴로지가 단순히 셋 X만으로는 기하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요 2번과 3번을 넣어줘야지만 비로소 기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제 관점에서 이해를 한 거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같이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 원의 방정식이 저 형태가 아니라 왜 매개 변수 형태 있잖아요. 뭐 네네. t에 뭐 t 사인 뭐 sin t, 코사인 t 뭐 그런 식으로 주면은 점들 사이의 관계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토폴로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저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관점에서 생각을 좀, 이게 좋은 예시라고 제가 이제 그걸 했었으니까 좋은 예시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였었는데, 그 뒤에 있는 매개 변수든 아니면 이런 조건이든 요거는 일종의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그 카메라가 세상을 한번 딱 찍었는데 그 찍고 나서 컬렉션된 점들이 결국 요 셋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 셋만 봤을 때는 요 컬렉션된 점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그 점들 사이의 관계는 저희가 잘 그 셋 자체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점들의 집합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기에 써놓으신 저 셋, 저거는 이제, 요- 어, 이건 토폴로지를 형성하기 위한 셋은 아닌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게 전체 집합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전체 집합 X로 놓고 여기다가 이제 토폴로지 T를 하나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요게 이제 토폴로지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오픈셋을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뭐 유니언 하든 인터섹션을 하든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원의 방정식으로 저희가 토폴로지를 형성했다고 하면은 하고 싶은 게 뭐 원을 뭐 어떻게 늘려도 다 똑같은 원으로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오히려 유니언이나 인터섹션이라는 내용보다는 뭔가 그 사칙연산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랑 나는 뭐 x over 2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얘를 뭐 같은 애로 볼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나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저 유니언이랑 인터섹션이 뭔가 어 이렇게 와닿는 오퍼레이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그잼플에서는 유니언과 인터섹션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요 주어진 셋 자체는 토폴로지가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점들의 집합이든 아니면은 그냥 심플하게 R2를 주든 그거는 상관없고 일종의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원이라는 토폴로지를 주는 거는 요 T가 주는 건데 왜 요 T가 원이라는 토폴로지를 주냐면은 요 점들이 뭉쳐있는 그 셋에서 점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주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결국 그 오픈 패치들의 집합으로 이제 주어진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원의 예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원으로 보면은 결국 오픈 패치는 저희가 여기서 봤을 때 오픈 패치는 이렇게 생긴 게 오픈 패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거를 그 각도의 축이라고 봤을 때 뭐 각이 세타 1에서 이렇게 세타 2로 되는 요 사이 요만큼을 저희가 모아놓은 거 그거를 이제 세타 1부터 세타 2라고 이런 식으로 오픈 패치를 줄 수 있고 혹은 뭐 세타 3부터 세타 4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픈 패치들을 요 원에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결국 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모아놓기만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거기서 중요한 의미를 띄어지는 게 2번 같은 경우 이런 오픈 패치들을 전부 뭉쳐도 그게 이제 다시 그 셋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결국 보면은 요만큼 파편이 들어가나 아니면은 좀 더 큰 파편이 들어가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싹 모으면은 결국 다시 토폴로지의 그 토폴로지 셋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찰흙 덩어리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뭉쳐도 결국 다시 찰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어, 그런 관계를 주고 있고 요거를 사실 요 3번은 개념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아까 조금 반반 정도 이해가 되는데 어, 첫 번째 이해되는 거는 요 유한계만큼만 유니언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여러 이그샘플을 통해서 이게 무한대가 되면은 그 인터섹션이 사라지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유한계만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제쳐두고 이렇게 인터섹션을 해도 이런 식으로 그 오픈 셋들 간의 인터섹션을 해도 결국 요거랑 요거에 인터섹션 해서 나온 요만큼도 결국 다시 토폴로지에 들어가야 된다. 다시 그 얘기는 그게 결국 오픈셋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두 조건이 유용하구나라는 거를 봤었습니다. 저는 요게 왜 기하학적인 거를 표현을 하냐면은 결국 어떠한 요런 셋에서 저희가 오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결국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픈셋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요 원을 나타내는 토폴로지를 본다는 거는 결국 R2에서 정의된 오픈 R2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 필터링 된 애들 중에서 오픈인 애들만 모으거나 아니면은 요 R2에서 저희가 오픈이라는 그거를 요 원에 맞게 다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모으거나 이런 방식으로 구조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요 원이 단순히 점들만 가져놓는다고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점들의 어떠한 구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픈셋이라는 그것 자체가 그 하나의 컴포넌트로서 그것들을 싹 모아놓은 게 이제 구조를 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 혹시 그 구조를 준다라는 게, 제가 딱 구체적으로 예시는 떠오르진 않는데, 그 디스턴트 펑크션? 그걸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고 제가 좋은 네. 예시를 하나, 제가 이해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 어, 이게 너무 제 연구에 관련이 있는 예시여서 조금 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좀 보여드리면은, 3D 그래픽스에서 유명한 토끼입니다. 지금 토끼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토끼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첫 번째가 포인트 클라우드이고요.
요게 메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잘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건데 뭐 그냥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앞에 두 개인데 요 포인트 클라우드만 봤을 때는 요게 하나하나가 다 점이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요 점들만 봤을 때는 그 점 입장에서는 네, 네. 지금 요 셋을 셋 하나 뭐 T라는 셋을 요 하나의 점들의 모임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면은 요 점만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확 다 그려놓고 3D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얘가 토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요 셋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약간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은 요 점들만 봤을 때는 주변이 다 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코끼리를 나타내는지, 코끼리를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걸 나타내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점 안에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이제 전체 셋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구조를 준다는 거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이런 메쉬 같은 거를 준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요 메쉬는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요 면의 입장에서 옆에 연결된 면이 있고 그러면은 그런 연결된 면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 이게 토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결국 점만 딸랑 있는지 점들만 모아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형태가 주어져 있는지 그 차이점입니다. 그럼 그 연결될 수 있는 뭐 수식이나 그 이제 위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그 단위가 있나요? 제 연결지에? 그, 생각에는 그 단위가 열린 집합이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오픈셋의 정의가 각각의 오픈셋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그거는 토폴로지마다 다릅니다. 결국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기하학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오픈셋들의 모임으로 재정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요, 네. 메쉬 하나만 있어서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생성되지 않고 요 사각형 하나만 있어서는 요 사각형들의 모임을 주면은 이제 특정한 형태가 나타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원이라는 게 뭐 이산화 시켜가지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뭐, 뭐라 제가 제가 이해한 걸 좀 설명 한번 해보는 목적 겸사겸사 해보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게 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원을 이산화해서 적당히 그려놨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세 개를 E1 그다음에 이거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E1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 밀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E2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원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변형을 줬을 때, 뭐, 이 선이라는 게 그어져 있으면 이게 원래 있던 거를 변형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이 없으면은 이게 특히 변형을 하고 나면은 이게 원 형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 관계라는 것도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들이 뭐냐로 이렇게 관계를 주면은 우리가 그 점들 사이에 선을 그을 수가 있고 그 관계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변형 같은 거에 대해서도 변형 후에
뭐 선이 뭐 꼬아지느냐 아니 그런 것도 막 생각해 볼 수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이해한 건지 안 한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이원 이투가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저희 위상수학 공리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거 성립해야 되잖아요. 합집합도 여전히 열린 집합이고 교집합도 열린 집합. 그게 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그 열린 집합이라는 것 자체도 조금 약간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그 오픈셋이라는 걸 원소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냥 오케이인데 근데 그게 오픈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용어일 뿐인지부터 해가지고 조금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그 패곡선 그 닫혀있냐 열려있냐 그 느낌으로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오픈셋이라고 일단 그 토폴로지의 원소를 지칭을 하고 첫 번째로 그 원소를 굳이 오픈셋으로 정의를 한 게 저는 약간 커넥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실수에서, 그러니까 해석학에서 쓰던 오픈셋이랑 그다음에 추상화된 토폴로지에서 오픈셋이랑 결국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오픈셋이다라고 약간 그렇게 명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있고, 그다음에 큰 의미를 오픈셋에 부여를 일단은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그 토폴로지의 원소 자체가 오픈셋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히 큰 뭐랄까 정보를 저희가 얻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메쉬라는 애에 대해서 저희가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럼 조금 더 이 예시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지가 좀 감이 올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매트릭 토폴로지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이런 디스크릿 셋에서의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메쉬를 정의하는 토폴로지가 뭔가 뭐 인접한 네 개의 뭐 점들이 선으로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을 때 그거의 유니언이 그걸 똑같이 만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사실은 좀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메쉬를 제가 가져온 거는 요 메쉬가 그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점의 집합이죠. 요 점의 집합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메쉬는 원소들 간의 연결고리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게 없다는 점에서 약간 전체 집합 X랑 토폴로지 T를 설명해주는 조금 괜찮은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가져왔고요. 거기서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메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토폴로지랑은 좀 상관없이 X라는 거는 결국 X, Y, Z의 모임이고요. 이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고 메쉬는 뭐 M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요 M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P1, P2, P3, P4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P들이 여기서 이제 요 P들이 각각의 점이고요. 그래서 요 패치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폴로지랑 조금 연관을 좀 어색하게라도 좀 시켜보면은 요 패치 하나를 오픈셋이라고 봤을 때 그 요렇게 생긴 오픈셋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요렇게 생긴 패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리고 요렇게 생긴 패치가 하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패치에 대해서
얘도 패치지만 얘도 패치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색칠하면 되고요. 얘도 M1이지만 얘도 M2. 그래서 결국 정의에 의하면은 얘도 패치고 얘도 패치인데 저희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은 딱히 패치를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잡으라는 보장이 없어서 이렇게 잡아도 패치가 됩니다. 요것도 결국 패치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형태로 잡더라도 패치를 잡을 수 있으면은 그게 결국 다시 집합인 요 X, 요 이제 T라고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 T에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2번과 3번 조건이 필요하다고 요거는 이제 네, 2번과 3번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캐피탈 M이 그냥 단위 격자가 사각형이라서 4개인 거죠? 1, 2, 3, 4가 있는 거요? 네. 만약에 네. 그냥 그 트라이앵글,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격자면은 3개가만 있고, 그거겠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준 오픈셋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제 그런 토폴로지가 나온 거고,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오픈셋을 이번에는 사각형 말고, 삼각형 패치들의 모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토폴로지의 모임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토끼를 표현하고 있는데 오픈셋을 이렇게 준 거랑 오픈셋을 이렇게 준 거랑 다른 토끼를 표현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토폴로지컬하게 같다라는 뜻은 요렇게 만들어진 토폴로지 예를 들어 사랑 요렇게 만들어진 토폴로지 3이랑 다른 걸 표현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같은 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토끼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단지 오픈 셋들이 바뀐 것 뿐이죠. 그러면 얘네 둘은 서로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는 펑션이 하나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토폴로지컬하게 도넛이랑 머그잔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그게 그 도넛을 이루고 있는 오픈 패치들이 있을 거고 머그를 이루고 있는 오픈 패치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토폴로지 그 셋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셋들 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 두 개가 토폴로지컬하게 같다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좀 잘만 머리를 잘 굴려보면 되게 좋은 간단한 예시 같은 거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나는 게 없네요. 뭔가 조금만, 혹시 그러면은 뭐 어, 자연수랑 정수랑 이것도 1대1 대응이 되니까 예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연수 자체로는 토폴로지가 안 되고요. 그거는 그냥 셋 X, 전체 집합인 X인 거고, 그 자연수에, 거기다가 오픈셋을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음, 컨셋이 그래야지, 그냥 자연수들의 파워셋이라고 하면 사실은 잡히지 않나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로. 네, 디스크리트 네. 토폴로지에서 아마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X를 그냥 자연수라고 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뒤에 토폴로지의 내용은 그냥 파워셋 오브 X가 이제 T가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잡으면은 자연수가 이제 토폴로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가 그 전체 집합을 그러니까 파워셋의 전체 집합을 토폴로지로 갖는 게 되고, 요거는 토폴로지 정의를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정의된 T가 어떤 기하적인 구조를 갖냐는 저는 상상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아마 모든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런 2번과 3번 조건들이 특정한 상상할 수 있는 기하적인 조건을 좀 어, 보여준다라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점들만 가지고는 기하적인 구조를 줬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첫 번째로. 그러면은 그 점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가 오픈셋들이 되고, 그러면은 오픈셋은 저희가 정의하기 나름이고, 그게 패치가 4개가 됐든, 패치가 3개가 됐든, 아니면 5개의 패치를 잡든, 어쨌든 그런 형태의 오픈셋을 저희가 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걔네들이 그러면 다른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같은 대상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패치 4개로 구성된 토폴로지를 잡든, 5개로 구성된 토폴로지를 잡든,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토폴로지컬하게 이퀴벌런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한 점이고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그 아까 저 토끼 example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그 맨 밑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T의 원소가 이제 뭐 이 M1이 들어가 있는 어떤 세트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M2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의 유니온은 대체 무슨 뜻이고 뭘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시 토폴로지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토폴로지를 정리를 할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 예를 들어, 토폴로지를 점 4개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거 네네. 유니언으로 하면 점이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 4개의 모임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다시 이 토폴로지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약간, 그, 엄밀성은 조금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정확한 토폴로지컬한 예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빼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약간 비유적인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어, 결국 제가 토끼에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요. 요 패치 하나랑 그다음에 요 패치 하나랑 이제 토끼를 구성하고 있는 오픈셋이라고 봤을 때 유니언을 한다는 거는 요거를 합친 요렇게 생긴 사각형도 결국 토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가장 작은 오픈셋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랑 그 인근한 오픈셋을 모아놓어도 결국 그게 다시, 결국 그 토끼에서 왔으니까 토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어, 합집합을 했을 때 결국 전체 토끼 모양인 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또 필요하고요. 그럼 조금, 이 문제에서 결국에 토폴로지라는 거는 토끼를 지칭을 하는 건가요? 이 토끼를? 너무 추상적인 질문인 그렇죠. 것 같긴 한데 약간 느낌을 살려요. 그래서 오픈셋이라는 거는 토끼를 구성하는 원소인 거고. 네. 그게 토끼 전체도 오픈셋이 될 수 있고, 토끼의 귀만 네네네. 떼놓은 것도 오픈셋이고, 토끼의 아주 작은 발가락만 떼는 것도 오픈셋이고, 하지만 그 T라는 거는 토끼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결국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야지만 토끼가 되는 거죠. 토끼 자체 저 패치들을 다 합친 저 토끼는 그냥 집합 X 아닌가요? 모든 어, 그, 패치들을 유니언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 T 이건 자체의 그 점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토끼 귀만 해당하는 부분, 토끼 눈에 해당하는 부분, 뭐 토끼 귀에 해당하는 부분, 토끼 귀 중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토끼가 되는 거죠. 단순히 토끼의 어떤 점들만 있는 건 아니고, 혹시 음. 그 비유가 좀 적절했을지 모르겠네요. 결국에 저 첫 번째 공리에 의해서 토끼 자체도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긴 하니까요. 네, 유니언을 다 맞습니다. 한 것도 네, 들어가 있긴 할 겁니다. 저 혹시 그러면 이건 약간 벗어난 질문이긴 한데요. 컴퓨터가
그거를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 그냥 토폴로지면은 되게 데이터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저장되는 방식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런 집합 어, 형태로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 좋은 질문인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는 네, 요 점들이 텐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라지 n, 뭐 3,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얘는 보통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요거는 n개의 점을 나타낸 거고요. 어, 복셀은 또 이런 n들의 집합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가 맞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 저장을 할 거냐는 결국 레졸루션의 문제가 되는데 얘들을 얼만큼 덴스하게 뽑을 건지 아니면은 러프하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메시의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몇시도 동일합니다. 요 m들을 모아놓은 집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 파일이 있는데, 뭐, 여러 확장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까서 보면은 결국 들어있는 게, 어, 리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리스트들이 있고,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점 P1, P2, P3, 뭐 이런 식, 보통 삼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뭐, P2, P3, P4,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패치들이 모아놓은 파일이 결국 메시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3D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노멀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는 평면인데, 평면에 그 어떤 벡터 방향으로 그 퍼펜디큘러한 노멀이 있는지도 중요해서, 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저장할 때 점만 저장하진 않고, 그거는 그 오브젝트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에 결국 그 얼만큼 그 오브젝트가 굽었는지 펴졌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멀을 같이 저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R3에다가 R6로 저장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그 컬러 정보를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금씩 확장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단위가 뭐 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단위가 뭐 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네. 식으로 좀 대응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 OBJ 파일이나 다운받으셔서 메모장에서 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그 뭐 삼각형으로 돼 있다 하면은 포인트 3개 딱딱딱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게 쭉 끝까지 가 있고요. 그 개수는 여기 면의 개수가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거기에 그 텍스처 정보도 같이 들어있어서 그 면에 대응되는 그 텍스처 파일의 PNG 파일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의 어느 부분이 그 면에 대응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그 컴퓨터 그래픽스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조금 네. 혹시 그러면은 이, 이 한 줄이 그, 오픈셋에 해당하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본 거죠. 이제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셋을 이런 점들을 오픈셋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그건 이제 주기 나름입니다. 주기 나름인데 수학
이 위의 예시에서는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나요? 어, 요 원의 예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R2 집합, 그러니까 실수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실수의 오픈셋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실수의 오픈셋 정의는 이제 저희 요거 다음에 디스턴스 하면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픈셋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상을 표현을 한다는 게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는 작업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토끼 메쉬라는 것도 오픈셋으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되게 좀 막막합니다. 뭐 이런 게 훈련에 의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오픈셋 하나만 보면은 조금 애매한데 그 오픈셋들을 모아는 거가 토끼라고 보았을 때는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 오픈셋, 결국에 오픈셋을 정의한다는 게 위에 있는 유니언과 인터섹션에 대해서 그게 다시 토폴로지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쵸? 오픈셋을 정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트릭 토폴로지도 되게 좀 직관적이지 않게 정의가 됐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도 좀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사실 이 토폴로지를 가지고서 나중에는 저희가 막 맘대로 주물러야 될 텐데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 토끼를 어떻게 토끼로 만드는지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어, 좋은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한 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마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시가 토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적당히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있고, 네. 플러스가 뭐죠? 도넛이요. 아, 그냥 그 도넛을 토러스라 그러나요? 네. 도넛을 토러스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나누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기서? 왜 그 위상수학 하면은 왜 도넛은 커피잔이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직 거기가 그 포인트도 약간 공감이 안 되는 상태 같습니다. 그 도넛과 커피잔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커피잔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도넛은 그 R2 스페이스랑 비슷하게 정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R 그 원이랑. 그래서 결국 그 원을 정의하는 토폴로지가 있고 그게 이제 도넛이죠. 도넛을 정의하는 토폴로지가 있고 커피 컵을 머그컵을 정의하는 토폴로지가 있는데 결국 그 두 개의 셋 자체가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1대1 대응함수가 있다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 커피잔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커피잔인가요? 안 달려있는 커피잔인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손잡이가 동그랗게 있어야 됩니다. 네. 아, 그 부분이 뭔가 도넛, 음, 알겠습니다. 뭔가 계속 얘기가 일, 어, 네. 해도 그
약간 최대한 뭔가 듣는 걸로 있었는데 그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연속일 때는 그 오픈셋을 잡는 게 그 리즈너블 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 보여주신 뭐 포인트 클라우드는지 메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스크릿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 조건에 의해서 그 점 하나가 들어있는 그 집합이 생기게 될 텐데 그거는 뭔가 쟤는 오픈셋처럼 느껴지지는 않아가지고 혹시 그 부분에 뭔가 제가 잘못된 이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픈셋을 상상하는 이미지는 저희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오픈셋을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수에서의 오픈셋이어가지고 그렇고요. 실제 앱스트랙된 오픈셋의 정의는 그냥 토폴로지의 원소가 오픈셋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기서 살짝 좀, 어, 이미지를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를 벗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건에 있는 예시의 상상으로 일반화된 조건의 오픈셋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네, 저도 거기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정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열린 구간의 정의가 먼저 그 큰 정의가 아니라 토폴로지의 원소라는 점에서의 오픈셋이 제일 큰 정의이고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그거의 부분 집합들을 상상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한마디 조금만 더 하면은 뭔가 그 채널시기 님이 항상 미적분과 선형대수로 바이어스를 저희한테 계속 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스코프로 위상 수학을 계속 보려고 했었는데 그 디스크릿한 상황에서는 뭔가 그 하우스도르프 정리를 갖다 써도 그냥 이퀄 그 점이어야만 이제 좀 수렴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오픈셋을 잡지 않고도 뭐 수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네,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뭔가 위상을 준다는 게 되게 막뭐 와닿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밌는 예시가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 포파이널 토폴로지를 예시로 봤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게 결국 이산적인 상황에서 그 수열의 극한이 결국 전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일단 수렴하고 두 번째로 수렴값이 전체 집합이다라는 재밌는 예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 수열의 수렴의 정의가 결국 오픈셋으로 재정의가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열이 수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냥 뭐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게 좀 함수라는 거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이게 사실은 뭐 곱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점도 그렇고 뭐 결국에는 함수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막 좀 약간 원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정의부터 그냥 곱집합의 부분집합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함수의 정의를 좀 일반화한 함수의 정의를 좀 되게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미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그 옆에 있는 두 점이
이라는 관계가 주어져야지 뭐 차분화해서 계산을 하든 말든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분, 적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연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개념인가? 막 약간 뭐 맞는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뭐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어서 예시를 들고 오긴 했는데 예시 자체도 좀 예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약간 오픈셋 잡는 거랑 관계를 준다는 거랑 무슨 말인지 저는 저번 시간에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약간 토끼나 이런 거, 뭐 간단한 예시들 보니까,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셨다면 다행입니다.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생각하지 못했는데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관계라는 게 필요하고, 오픈셋 잡는 게 관계라는 게 그 공감이 조금 가는 것 같아요. 뭐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저는, 음, 저도 오늘 이 메시 이 사각형이 점과 점 사이가 이제 오픈셋으로 이제 그 면이 오픈셋으로 하나하나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오픈셋이 어떻게 정의가 될까? 이 부분이 그냥 좀 계속 궁금합니다. 좀 뭔가 손으로 이렇게 이어보고 어떤 계산으로 이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게 꼭 궁금해집니다. 예시를 보면서. 네. 저희 그러면은 어, 여기서 매트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일단 조금 약간 대충 이 정도 러프하게 이해를 하고 어, 여러 가지들을 좀 살펴보면은 조금씩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매트릭 토폴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네이버후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 디스턴스 펑션은 어, 뭐 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X가 주어졌을 때 다음을 만족하면은 디스턴스 펑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로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바뀌어도 되고 그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교환 대칭? 가능 대칭? 네. 시메트릭이었나요? 음, 그 시메트릭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들어가는 원소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세 번째로 삼각 부등식. 이게 이제 결국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라는 뭐 그런 뭐 가장 짧다 뭐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는데 네. 요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게 디스턴스 펑션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절대값이 있고 그다음에 어, 조금 다르게 보여드렸던 거는 뭐 L2나 아니면은 LP도 아마 디스턴스 펑션에 들어갈 텐데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이버후드를 일단 네이버후드까지 좀 써보려고 하는데 혹시 써보고 싶으신 분 네, 계시면은 어, 마우스여서 힘들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써드릴 수 있으니까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은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 가물가물한 거를 뒤집어 가지고 음, 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시작을 하면은 네이버후드라는 n이 있는데 일단 기호를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되죠. 이제 보통 여기다가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쓰는데 필요한 게 두 개가 있죠. 엡실론과 p인데 네, 여기서부터 이제 어, 서술해 주실 분 자원봉사자 찾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마우스라서 못 쓸 것 같고요. 그냥 말로 네네. 한번 해볼게요. 네. X의 부분 집합이고, 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일단 네, 팁은 X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네. 번째로, 네, 그리고 어떤 셋 A가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을 때, 네,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네, distance function d of small a, p가 네. 엡실론보다 작을 때 이 셋 어, A를 네이버후드라고 한다. 네, 네, 좋은데, 저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엡실론도 주어져야겠죠. 그리고 P도 주어져야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셋 라지 A가 하나 있는데, 그게 X의 부분 집합인데, 그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 모든 원소에 대해서, distance function of a, p가 네, 디스턴스 펑션, 엡실론보다 작다. 네, 어, 작거나 요렇게. 같아야 작다. 요것도 저희 수렴했을 때 저거 같아도 결국 아, 2분의 엡실론 하면은 상관없어요. 돼서,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정의를 하면, 뽕을하게 쓰면은, 어, A라는 애는 X의 원소들의, 그러니까 X의 부분 집합인데, 조건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어, 모아놓은 잠시만요. 이거를 x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가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A를 바로 이제 네이버후드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A인데 사실 저희 보통 컨벤션에서는 주어진 거를 좀 주어진 거에 디펜던트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죠. 네. 그러면은 노테이션에서 엡실론과 p가 이미 주어져 있고 그거에 디펜던트한 n의 집합이 다음과 같이 여기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네이버후드를 이용한 오픈셋을 하나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저거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똑같이 네, A는 제가 못 네, 쓰겠네요. 네, A는 X의 부분 집합인데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 그러니까 for all A in A, there exists epsilon such that uh, any NE of A is a subset of A, large A. 네, 네, 요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은 저희 수렴의 정의랑 되게 유사한데 사실 어, 모든 A의 원소들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는 엡실론을 잡을 수 있고 그 반경만큼의 네이버후드를 잡았을 때 A를 기준으로 한 네이버후드를 잡았을 때 그게 다시 원래 집합에 들어가면은 오픈셋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셋이 특정 위상 하에서의 오픈셋을 정의한 거 맞나요? 어, 일반적으로 정의된 오픈셋은 사실 위상 아니, 네. 토폴로지의 원소가 그냥 오픈셋이고 그거의 구체화된 예시로 다음과 같이 잡았을 때도 오픈셋이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은 오픈셋을 이렇게 저희가 새로 정의를 하고 이것들의 집합을 이제 토폴로지로 잡았을 때 요 T가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면은 요 오픈셋이 저희가 보다 추상화돼서 정의한 토폴로지의 원소가 오픈셋이라는 거랑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거죠. 혹은 네. 구체화된 예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아까 이해가 제가 네, 네네. 됐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위상 저희가 흔히 실수에서 쓰는 위상인 표준 위상이 아마 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위상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요 T를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요 매트릭 토폴로지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어떤 x랑 디스턴스 펑션 d가 하나 주어져야 되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거를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U의 요건 이제 X의 부분 집합인데 모임이고요. 거기서 어,
사실 그냥 요 오픈셋 U라고 써도 되는데 그거를 정의를 그냥 그대로 갖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써도 됩니다. 네. 이렇게 놓으면은 결국 요게 저희 앞에서 정의한 오픈셋이죠. 이게 오픈셋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이 계속 도는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저희가 요거를 요 위에 요거를 오픈셋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스페셜셋이라고 정의가 새로 명명을 했다고 하면은 요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주어진 조건은 결국 얘가 오픈셋이 아니라 스페셜셋이죠. 근데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결국 요 U가 오픈셋이 되는데 보니까 다른 조건 없이 그냥 U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셜셋인 U들의 집합을 저희가 정의를 해봤더니 그게 토폴로지가 되더라. 그러면은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스페셜셋이 결국 오픈셋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라는 게 우리가 오픈셋을 잡고 나면은 이제 오픈셋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잡은 거에 교집합을 넣어주고 뭐 합집합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토폴로지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결국에 오픈셋을 잡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스페셜 셋이라고 부르신 이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오픈셋이 저희가 알고 있는 오픈셋이랑 원래는 같은 건데 조금 도는 느낌이 들어서 돈다는 게 이제 어 용어가 계속 여기도 사용되고 여기도 사용되다 보니까 어떤 게 먼저 사용됐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선후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페셜셋이라고 일단 저희가 임의로 부르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면은 스페셜셋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디스턴스 펑션과 네이버후드로 정의를 하고 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집합들의 모임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 집합 T가 토폴로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논리가. 토폴로지가 되면은 그 토폴로지의 원소는 오픈셋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으니까 결국 요 스페셜셋이 오픈셋인 거구나라는 형태로 이제 논리가 어, 선후 관계가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오픈셋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도 특정한 조건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준 게 이제 스페셜셋의 정의인데 그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던 오픈셋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왜 스페셜 셋이라고 그냥 이제 임의로 명명했는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P가 U의 원소로 속하고 엡실론이 존재하는데 네이버도 엡실론 P가 왜 U에 속한다? 이 말이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긴 합니다, 지금 현재. 어, 네이버후드는 조금 와닿으시나요? 어, 네이버후드 정의 자체는? 네이버 후드도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그러면 실수얼에서 구체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네. X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X를 이제 얼로 잡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양수의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제 이 네이버후드가 있으면 되는데 네이버후드를 다른 말로 쓰면은 음,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네이버후드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열린 구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정어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A를 흔히 안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음, 이 이게 이 구간 이제 열린 구간 A 안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A, B가 존재해서 그 네이버후드가 안에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A, B.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X를 잡았다 치고 여기에 X 프라임을 또 잡으면은 거기 내에서도 어떤 A와 B가 존재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 열린 구간 또한 이 구간 A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디스턴스 펑션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디스턴스 펑션은 두 점을 잡으면은 그 두 점을 빼서 이제 절대값을 취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디스턴스 펑션이 됩니다. 그냥 열린 구간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포멀한 스테이트먼트 정도로 저 오픈셋을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이버후드가 정확하게 이 열린 구간이거든요. A, B가 이게 네이버후드를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철자를 모르겠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환원이 그 되는지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첨언을 하면은 네이버후드 자체는 열린 구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정의만 살펴보면은 결국 어, 어떠한 엡실론이 주어져 가지고 그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디스턴스 펑션이 엡실론과 p가 주어진 거죠. 그 p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 엡실론보다 작기만 한 그런 A들의 집합이 네이버후드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오픈셋이 되려면은 그 엡실론을 임의로 잡을 수가 있게 설정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네이버후드들이 저희가 원래 잡은 집합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픈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후드 자체는 어 약간 어떠한 점 P를 중심으로 그냥 주변 애들을 끌어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이라는 단어가 좀 더 수학적으로 명료하게 변환된 게 결국 디스턴스 펑션이 되는 거죠. 디스턴스 펑션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주변이라고 하겠다라는 정의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명료하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라는 그 말씀이 되게 딱 와닿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피를 주변으로 그렇게 모아놓은 애들을 가지고 요 얼마만큼 떨어진 것들조차 저희가 임의로 잡게 됐을 때에도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오픈이라고 보겠다라는
이제 저희가 새로 정의한 오픈셋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어, 오, 근데 좀 더 제가 관찰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뭔가 그, 네, 느낌으로 P 기준으로 뭔가 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P로 네이버후드에 의해서 이제 기계로 되니까 그런 애들을 다 그냥 오픈셋으로 둘 수 있다? 이런 맞나요? 그거보다는요, 예를 네, 들어서 여기가 이제 오픈셋의 끝점이라고 보면은, 네, 여기에 있는 P를 기준으로 네이버후드를 이런 식으로 하나 잡을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네이버후드 1인 P라고 보고, 네이버후드를 이런 식으로도 잡을 수 있고, 요거를 네이버후드 3인 P라고 보고, 혹은 네이버후드를 이렇게도 잡을 수 있잖아요. 요거를 네, 네이버후드 뭐 0.1인 P라고 봤을 때, 네. 요게 결국 엡실론이 0.1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0보다 큰 임의의 엡실론을 잡든, 그게 결국 원래 있었던 집합 A에 요 모든 요것들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픈셋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요 P 자체도 원래 있던 집합에서 뽑힌 점이라는 거를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에 있는 어느 P를 잡든 그 P를 기준으로 어느 반경의 네이버후드를 잡든 그게 다시 A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되는 거죠. 되게 엡실론 델타랑 유사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수렴 정의랑 거의 유사합니다. 되게 뭔가, 아, 약간 이런 말 해도 모르겠지만 그냥 당연한 말을 약간 어렵게 펼쳐놓은 듯한 그런 아, 느낌이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 막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당연한 말을 네. 어렵게 써놓은 거, 네, 맞습니다. 음.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어렵게 써놓음으로써 뭔가 거기서 이렇게 다르게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을 거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냥 살짝 궁금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무한으로 어딘가에 다가간다는 그 개념을 저희가 그 컨버전스 시퀀스에서 봤듯이 그거랑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엡실론을 잡아서 그거에 네. 대해서 테스팅을 해본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흥미롭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뭔가에 다가간다라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지라는 그 고민 끝에 이제 내린 결론이 이제 엡실론을 임의로 잡는다. 그러면 가장 끝점이라, 그래서 아까 가장 끝점을 P로 잡으셨군요. 어차피 무한으로 또 오른쪽으로 펼쳐질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아, A, B라는 어떤 이런 그 오픈 인터벌을 결국에는 나타내기 위한 그 그냥 포멀한 데피니션 같고, 근데 요거는 B랑 B도 A도 이 셋 안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B로 네. 무한히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음. 이 구간 안에서 어떤 포인트 P를 잡아도 그거의 네이버후드를 뽑으면은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냥 딱 그렇게 정의를 한 거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럼 P는 B보다 그래서 그 이제 박강림 음, 선생님이 적어주신 게 저런 말이었군요. 음, 그 오픈셋의 양 끝점이 지금 A, B로 잡아주셨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이건 따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 PQ라고 적을게요. 지금 여기서 아, 적어주신 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네, 아닙니다. 그거 여기서, 아니에요. 그거 A, B가 이 구간 A 양끝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A, B를 잡을 수 있다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저, 위의 예제가 아니라 지금 홍성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요 구간에 네, 대해서 그렇군요. 그 A, B를 양끝점으로 잡아주셨고, 네, 그 죄송합니다. A랑 B도, 어,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구간에 무한히 다가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수열의 수렴을 다시 오픈셋으로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저는 저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그냥 디스턴스 펑션 하나만 이제 추상화를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음,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뭔가 생각이 안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뭐지? 써주신 거에서 그 A가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X의 부분집합으로 A를 잡고 밑에선 뭔가 예쁘게 구간 A로서 상상을 했는데, 뭔가 이걸 좀 망가뜨려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막 마땅한 예시가 떠오르지는 않아가지고, 잠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특정 연산을 되게 이상한 데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상화된 공간에서 미분을 할 때, 뭐, 점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원 형태로 주어진 토폴로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X라는 선상에서 미분하는 게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거라면, 원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이렇게 토폴로지가 제대로 잡혀 있으면 미분을 원 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 그냥 이상화해서 그 점 몇 개를 구성한 다음에 세 개씩, 뭐 두 개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엘리멘트로 잡으면은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서 그 이상화된 미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약간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계라는 게 그러려면은, 잡혀 있으면은, 네, 그런 연산을 줄 수 있을 이상한 데서 연산을 줄 수 있을 거니까, 단순히 선이 아니라, 원이라는 좀 이상한 공간, 이상한 형태 위에서도. 그런 네, 걸 위해서 이런 거기서 조건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거리를 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 추상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이상한 그 공간 내에서 미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쨌든 거리를, 점들 사이의 관계를 저희가 토폴로지를 주었고, 그러면 관계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정의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거리함수, 그냥 그 절대값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추상화된 거리함수라는 거를 도입을 해줘서 다 아우러주는 개념을 잡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놓고 나서 그러면은 홍성 선생님께서 집어주신 삼각부등식이 진짜 중요한가라는 거를 계속 따져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거기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음, 그러니까 저 삼각부등식을 만족하는 디스턴스 펑션을 저희가 뭐 L2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일변수 미적분학, 그 실수에서의 미적분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조차도 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망가질 거잖아요. 저희가 조건을 바꿨으니까. 근데 그 뭔가가 망가지는데 그걸 허용하는 거고, 그게 저는 어디까지 허용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완전 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미적분임 하고서 그냥 우기는 것 같아서, 그럼 그건 어떤 기준에서 그거를 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냐? 약간 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직 그 미적분학에 대한 되게 엄밀한 해석학적인 저희가 정의를 본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네,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저는 없었습니다. 관찰도 없었고요. 어, 조금 좋은 예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었던 부분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곡선을 저희가 길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을 요점과 요점에 대해서 n등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n등분을 하고 그거를 그냥 직선거리로 생각을 해서 싹 더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라진 요 n등분의 요거를 하나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가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리면은 걔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거를 저희가 근사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어, x, y라고 잡았을 때 x, y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요 거리 함수를 이게 아니라 다른 거를 줘도 동일하게 근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리 함수를 단순히 어,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족을 하는데 세 번째가 만족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만족하고 두 번째 만족하는데 세 번째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고 나면은 어 뭐 n이 크게 되면은 얼추 근사가는 되는데 n을 점점 작게 할수록 이상하게 거리가 무한대로 그러니까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을 세 번째 조건이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결국 무한히 쪼갠다 혹은 무한히 쪼갠 거를 합한다라는 개념들이 결국 적분이랑 미분의 개념에 약간 좀 추상화된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를 저희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만 봤었습니다. 근데 뭐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 거여서 뭐라고 또 이렇게 잘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음. 근데 일단 디스턴스 펑크션이 이제 곡선의 길이를 뭔가 측정할 때 뭔가 유용한 그렇게 쓰인다라는 것까지는 네, 뭔가 느껴집니다. 근데 거리를 이렇게 잡는 게 그냥 예시로 드신 거죠? 이게 성립 안 한다고. 설마 이렇게 진짜 쓰는 경우는 없겠죠? 이거를 분모로 넣는 건 상상도 못 해가지고. 네, 그냥 예시로 든 겁니다. 일단 거리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근데 보면 x 마이너스 y 제곱 이것도 세 번째 거를 위배 하죠. 뭐 하겠다? 네, 그거가 제가 디스코드에 올려놓은 수도 디스턴스 펑션인가? 네, 뭐 네. 그런 걸로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어,
쿼시 디스컨스 펑션이라고 부르네요. 그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세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요거의 K 해가지고 얘가 어 이게 R이었던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약간 릴렉스드 된 세 번째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퍼지 디스턴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걸로. 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던 거는 그 퍼지 디스턴스 펑션으로 디스턴스 펑션을 릴렉세이션을 해줘도 어 하스토프 엑시엄을 만족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K는 그냥 상수로 곱해주는 건가요? 네, 그냥 상수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K가 1이면은 저희가 아는 디스턴스 펑션이 되는 거고요. K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뭐 x-y 제곱 같은 함수가 되는데 그것도 결국 그 인근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인근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 개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한 거리 개념 아니면은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서 약간 그런 조건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x-y 제곱이 왜 세 번째 게 만족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0과 1 사이에서 이게 요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 X, Y, Z를 135라고 두면은 네. 저는 135로 둬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 곡선의 예시는 아니고 직선상에서 혹시 K가 음수여도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건가요? R에 속한 아마 아닐 겁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어서, 양수여마, 0보다 큰 음. 거여야만 하지 않을까. 네. 아마 첫 번째 이 조건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T가 0. 아, 그렇네요. 네. 음. 일단, 오늘은 녹화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어, 뒷부분 논의하는 게 좋겠죠? 네. 수렴이 어떻게 추상화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 그렇게 추상화 시켰을 때 토폴로지의 조건이 뭐가 하나 더 들어와야 되는지, 그러면은 수렴의 극한이 유일성이 보장이 되는데 그런 점들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